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시장의 뉴스들을 콕콕 집어 전해드리는 코주브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코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일주일 동안 13%, 한 달간 22%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25개월 만에 52,000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시가총액 역시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투자 심리도 강세고요. 매수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천에서 일반 비트코인 보유 고래들이 지난 10일 동안 50억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6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 인기 암호화폐죠. 일주일 동안 무려 10% 넘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높은 매수량과 이 강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라이선스 획득, 최근 인수, 글로벌 진출 확대 등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리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쉽게 두 자릿수 랠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우리 코인베이스가 2021년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상장 승인 기대감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CEO가 이 코인베이스 지분을 매각한 지 하루 만에 15%가 급등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오늘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코인 흐름들 바로 살펴보시죠. 네, 이더리움입니다. 0.26% 하락해서 389만 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입니다. 네, 4.37% 상승해서 788원 가격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동률 탑코인들 살펴보시죠. 라이프 피어입니다. 46.07포인트 상승해서 16,170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드코인입니다. 31.91% 상승해서 5,795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델리시움인데요. 25.77% 상승해서 104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싱귤 레리티넷입니다. 19.86% 상승해서 525원 가격 만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캄인데요. 18.19% 상승해서 1,085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페페 11.11% 빠져서 0.0016원 가격 만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셈블 프로토콜입니다. 10.37% 빠져서 85.19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보스입니다. 8.65% 떨어져 16.48 가격 만들어가고 있고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입니다. 6.67% 빠져서 0.0014원 가격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틀입니다. 6.42% 빠져서 1,049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코주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이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동향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전문가님의 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출연했고 오늘도 출연하게 된 네이처 트레이더스 대표 티라노입니다. 이제 다양한 지표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고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드리고 있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표도 제작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 향후 동향이랑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이 디테일한 시세랑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 고급 정보들까지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선 비트코인 이제 매일매일 분석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 트레이더 분이 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뭐 다른 랩터님, 도비님, 뭐 에그님 등 이제 다음 주부터 출연을 하실 건데 비트코인 시황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궁금하신 거 노란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Q&A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네이처 지표를 만들었고 그 지표가 등장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 들어오셔서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노란 색깔 QR코드를 입력하시면은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24시간 동안 쉼없이 돌아가는 게 우리 코인 시장이잖아요. 많고 많은 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열려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626 입력하신 이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앵커님 또 위해서 혹은 또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강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건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배워볼 거는 추세를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추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바로 PPT 통해서 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은 좀 사실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빠르게 좀 넘어가긴 했지만 자,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 기억하시나요? 어제 너무 급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추세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제 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가지고 하단에 있는 선들 그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일단 추세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파악하기 위한 게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트를 분석할 때 이 추세를 알기 위해서 모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세는 이제 사전적 정의로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초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세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종류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다음 횡보 추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상승 추세에서 뭐 바뀌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긴 하지만 우선은 일단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추세를 알기 위해서 네. 추세선이라는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쉽게 상승 추세선 긋는 법 혹시 기억하실까요? 상승 추세, 네, 기억납니다. 네. 이 하단에 있는 점들을 짝짝짝 그어가지고 상승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형성이 되었을 때 가격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떨어지는 거를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각각의 추세선들과 평행한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을 이제 다른 점들과 맞춰서 긋는 걸 보조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실전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로그 차트라는 걸 반드시 켜야 합니다. 로그요. 네, 로그를 켜야 되는데 이 로그가 어떤 점이 다르냐면 또 실시간으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끄고 보도록 할게요. 네. 로그. 네. 로그 로그가 왜 네. 이름이 로그인가요? 로그가 왜 이름이 로그인지는 그 수학적 용어라서 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이 여기 로그 표시를 끄게 된다면은 이제 주봉이나 월봉 단위로 보았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왜곡이 조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 나타나게 됩니다. 작도도 다 끈 상태로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가로줄 하나 그어서 자, 여기 구간이 이제 10,000불 정도 떼고요. 네. 보이실까요?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네네. 네, 그럼 2배죠. 네. 딱 100% 수익률이고 그 20,000불에서 100% 수익률은 되려면 40,000불이 돼야겠죠. 네. 40,000불을 터치하면 이 정도인데 자, 이만큼 이제 로그를 끈 차트는 이 정도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둘 다 똑같은 100% 상승인데 로그를 끈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동폭 혹은 스윙 그런 퍼센트로서 다르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도를 할 때, 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여기 로그를 키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로그를 키게 되면은 네.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똑같은 10,000불에서 20,000불 갈 때랑 20,000불에서 40,000불 갈 때 이 캔들의 크기 자체가 어떤 가격 자체의 크기 말고 퍼센트의 크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요만큼의 폭과 요만큼의 폭이 똑같이 동일하게 플러스 100%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빵빵해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로그를 키고 작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으로 한번 살짝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아래가 계속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요. 그렇죠. 저점을 올린다가 포인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트 보게 되면은 가장 저점이 2022년 11월 달에 가장 저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점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간다는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저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자, 그러면 저점끼리 연결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추세줄을 여기서 가장 저점부터 어디를 그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가장 쉬운 점은 저점끼리 가장 밑에 있는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는데 네. 이러면은 좀 저점들이 좀 비는 구간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가장 많이 맞닿는 구간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그리고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상승 추세를 가다 보면 그거는 추세 강화라고 해서 저점을 좀 더 빠르게 올라가지면서 추세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화요. 네, 추세 네. 강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강화되는 점까지 그어 본다면은 네.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추세선을 긋고 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선에서 저점과 저점을 그었을 때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네, 그리고 하락 추세선도 한번 그어볼게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보게 네. 되면은 이제 21년 말부터 한 23년 초까지 네. 이제 쭉 하락장이었는데 한번 쭉 볼까요? 자, 이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까요? 서행한 지표가 뭐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전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네. 슬픈 것 같은데요. 네, 슬프다는 게 가격이 떨어져서 슬픈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어떻게 보이시죠? 좋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하락 맞나요? 추세, 네. 하락 추세죠. 자, 그럼 네. 상승 추세는 저점을 올린다였고요. 네. 그럼 하락 추세는 고점을 내린다. 그렇죠. 고점을 네. 낮춘다가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고점 구간이 이제 2021년 12월 10일부터 점을 찍어주고요. 이제 여기서 이거 그 전에 왼쪽에 아마 이런 도구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추세줄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네. 저점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 고점 구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좀 더 강화된 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자, 그러면은 아까 지난 네네. 방송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점을 올린다 상승 추세, 네. 고점을 낮춘다 하락 추세였죠. 네. 그러면은 고점만 낮추면 하락 추세고 저점만 올리면 상승 추세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러면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특징 차트를 보면서 한번 특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일단 고점을 낮췄죠. 자, 고점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고점을 낮춰줬습니다. 고점을 낮춘다. 네, 하락?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평행?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점도 네. 낮아지죠. 네. 저점도 낮아진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하는 말이 있나요? 같이 가는 거? 같이 내려가는 거? 그쵸. 다시 볼게요. 네. 고점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저점이 같아 버리면은 이거는 네. 하락 추세선과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네, 이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형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고점도 내려가는데 네. 저점도 올라가게 돼요. 이러면은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둘 다 같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둘 다 아닙니다. 네네. 포인트가 둘 다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삼각 수렴, 응축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응축이요. 네. 뭐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그쵸. 부르는 수렴이라고 해서 그걸 응축이라고 하고 네. 포인트는 하락 추세라고 하면 고점도 낮추고 건가요? 저점도 낮추는 형태.
이제 하락 추세고요. 그럼 네. 상승 추세는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린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명히 그었고 저점도 낮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저점도 낮추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네네. 여기서 패러렐 채널, 평행 채널이라고 부르는 걸 패러렐. 네, 패러렐 채널, 네. 평행 채널, 그리고 하락 네. 채널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고점끼리 먼저 추세선을 작도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나타나는 선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일단 네.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보다는 네. 여기는 점이 하나가 겹쳐져 있죠. 네. 그렇죠? 점이 하나가 겹쳐져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쪽으로 긋는 게 올바른 선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저점을 터치를 해줬고요. 여기는 조금 실패, 여기 네. 터치, 여기 터치, 여기 터치. 많이 걸쳐져 있는 게 좋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많이 걸쳐져 있다는 게- 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 구간에서 아. 지지와 저항을 네네. 일어나게 된다. 많이 사고 판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과거 차트였고 현재 네.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올리고 있죠. 네. 보시기엔 저점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고점도 올려야겠죠? 네. 그러면 고점을 올리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많이 만나는 곳. 그쵸,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나죠 지금. 보이시나요? 맞죠? 네. 다시. 만약에 얘가 이것도 이제 상승 추세선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이때 당시에는 상승 추세선이 맞았어요. 네. 그때도 당시에는 맞았고 근데 지금 당시에는 저점이 여기 구간으로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주시고 네. 자 여기 고점을 맞춰게 되면 우연하게도 네. 이렇게 고점끼리 하나, 음. 두 개, 세 개, 오. 현재 네 번째는 돌파한 지역까지 네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네.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봐. 네, 그럼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게 상승 채널, 네. 상승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옆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에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고점을 낮추고 네. 저점도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선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시라면은 네. 우리 비트코인 지금 딱 들어가기 좋으실까요? 일단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앵커님이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은 사고 싶으실까요? 아니면은 어떠시죠? 차트 보면? 저요. 네.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탑승하기가 무서운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좋은데 그렇지만 네. 떨어지고 있을 때보단 낫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상승의 추세를 탔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보다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네.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을 네.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상승 추세를 알기 위해서 지금 작도로 표현을 했지만 물론 작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렵네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저희는 이제 원화 차트보다는 달러 차트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보다는 좀 원화로 해야지 보기가 쉬워서. 저 달러로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 달러가 조금 더 이 네. 시장의 지표가 되어줘서. 얼추 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원화 차트, 진땀나요. 일단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국인 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래 가격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달러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공용 통화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제일 네. 차트를 봤을 때 제일 차트대로 가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달러 차트로 보는 게 가장 분석을 하기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 차트 지금 계속 보고 있었죠. 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은 가격이 이 선 위에 네. 있으면은 네. 지지를 받아주고요. 네. 위에서 이 선 밑에 있으면 저항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는 건가요?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둘이. 기억하시죠? 지지는 가격을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거, 저항선은 가격을 뚫어줘야 되는 거? 뚫지 못하고 있는 걸 저항이라고 네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이제 좀 확대를 해봐서 봤을 때는 자, 여기 선 있죠?
네. 여기 선을 어떻게 됐죠 지금? 돌파해줬어요. 그렇죠.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게 물론 네. 조금 더 세분하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돌파를 못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돌파를 한 게 네. 좀 올바른 분석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만 타고 가더라도 강력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어 놓게 되면은 네. 강화가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를 이 상승 추세선 상단부로 네. 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작도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돌파한 이 상승 추세선 구간 있죠. 근데 물론 네. 이게 지금 꼬리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이 상승 추세선의 요 선들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네. 올라가는 형태를 기대하면서 네. 이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정고점 구간이 69,000불 정도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대로 가게 된다면은 정고점을 도달할 확률이 높은 잘 편이다. 따라가면은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작도 관점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 중인 모습을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면은 요거 지금 비트코인 딱 들어가도 좋을 때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저희 네이처 지표가 있죠. 그래서 네. 지표에 따라서 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일봉 그래요? 타점에서는 물론 이게 만약에 5분봉, 뭐 15분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네. 신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미나 차트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장미나 클로버 등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와줄 때는 저희가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네. 왜 장미예요? 저희가 그냥 글을 만들었습니다. 장미? 뭐 약간 이렇게 주는. 아니요, 사실 저희 네이처 네. 트레이더스인데 네. 좀 자연과 관련된 이모티콘 쓰고 아. 싶은데 이것저것 하다가 이걸로 해야겠다 결정을 좋아요. 한 겁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미 같은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타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네. 지금은 이제 고점 구간일 네.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으면은 단기적인 익절 신호로도 확인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 신호라든지 태풍 신호 보이시나요? 네. 네, 저런 자리들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신호를 만들어 네.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자, 이런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네. 이렇게 용 신호나 태풍 네. 신호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 해라서 용인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용이 귀여운데. 네, 용도 종류가 좀 많긴 해요. 좀 각각의 오. 종류가 있긴 한데 청룡도 있고 흑룡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요, 같은 용인데 네. 크기가 다르고 아니면 옆을 네. 보고 있거나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폭발 시작하는 타점에 대해서는 이제 태풍 신호로 표현을 해줬어요. 비트코인 네. 차트상 저희 네이처 지표에서. 네. 그래서 사실상 매수를 장기 투자로 잡았다면은 이런 태풍 신호에 매수를 받아보면서 네. 이렇게 계속 홀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지금 당장은 일단 일봉상 상승 추세고 네. 일봉상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어제 상승 추세에 사는 게 중요하다 했죠. 네. 그 일봉상 상승 추세니까 작은 시간봉 단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 본다면은 네. 이제 매수가 가능한 이런 지역들 있죠. 개구리, 오. 태풍, 개구리. 네, 플러스 태풍 뭐 이런 식으로 개구리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 이게 물론 모든 신호에 다 진입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저한테 좀 배우시고 사용하시면 되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개구리나 태풍이나 이런 식의 네. 매수만 상승 추세의 매수 신호에서만 매수를 했어도 지금 다 전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시간 봉으로 좀 내려가서 봤는데 개구리 신호와 플러스 신호로 상승해줬고 62평 선 보이시나요? 62평 네.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은 곧 태풍 신호까지도 일봉상 1시간 봉상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파란색 선이 22동 평균선인데 이렇게 돌아가 주면서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가 주면은 이제 한 번 더 폭발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새로 매수를 하고 일봉 단위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네. 현재 1시간봉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런 62평선 지지선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 구간이나 이런 22평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한 파동 정도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들은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한 파동 정도 먹을 수 있다. 한 파동을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 좀 어려운데.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차트라는 게 가격이 계속 이렇게 직선으로만 올라가진 않겠죠. 네. 그럼 중간에 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아. 팔면은 그러면 이렇게 다시 꺾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네. 차트 보시면은 자, 가격이 네.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네. 얘가 이렇게만 계속 가진 않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이제 익절 일을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팔기도 하고요. 여기서 너무 비싸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파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네. 혹은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응축이라는 네. 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도 하락을 해주게 되는 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동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차트는 파동을 만든다라고 해서 한 파동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파동 네. 조정 주기 전까지 이런 게 이제 한 파동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어서 설명드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파동 올라와 주었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폭발과 응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제 응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폭발하고 조정을 이렇게 줬고 그럼 다음을 여기서 이탈하면서 하락 파동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응축을 거친 후에 여기 재차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네이처 신호가 나왔을 때 잡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평균 단가도 적절하게 유지하시면서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55,500불 정도대가 수평 지지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51,300불대 이렇게 두 가지 구간이 네. 좀 가로줄에 관점에서 매물대 관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뭐 단기 관점으로 뭐 조금 뭐 한 500불 정도의 수익을 좀 노려보신다면 매수도 받아볼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53,300불대 아니면 55,500불대 정도의 두 가지 정도의 물타기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꼼꼼하게 짚어주셨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리플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노란톡방에서도 질문 주신 분도 계시고 네. 리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 어제 제가 분석상으로는 조금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그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리플은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 차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죠? 지금 작동해 놓은 걸 보였을 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선을 뚫어준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히 봤나요? 맞습니다. 네. 일단 포인트는 네.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저점을 올려주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었고요.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을 만들고 있었죠. 네. 그렇다는 건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는 상승할 때 사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다른 코인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들었었고요.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하락 추세선도 같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을 좀 많이 크게 나와주게 된다면 리플은 하락 추세선을 맞고 조금 더 큰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하네요. 그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굳이 네.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리플 코인 일단 혹시 그래도 리플 코인에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지금은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긴 해요.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구간이 242동 평균선 구간과 62평선이 하락 각도로 만나는 구간 그리고 네. 구름대까지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 저항이 강력할 것으로 보았어요. 이 구간이 이제 사실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과 242평선, 62평선, 구름대까지 동시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저항을 네. 받는 게 좀 당연하게끔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게
굳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과 함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830원대 구간이 네. 이제 다음 저항선 830원부터 848원대 이 구간 있죠. 그래서 네. 저희는 네모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네모. 네. 자, 요 구간이 메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줄 건데 아까 그어 둔 하락 추세선 요게 있죠. 하락 네. 추세선 요거를 돌파한 거는 지운다고 치고 네. 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이 이제 830원대랑 아까 말씀드린 직전 고점의 매물대랑 겹치는 구간인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영차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차 가다가 다음 고비는 이 구간이다. 830원대 구간이다. 라는 게 리플 가격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차 올라갔으면 좋겠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시장 반응 때문에 리플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그쵸.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장이 오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도미넌스의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거나 횡보를 할 때 특히 알트코인에 좀 펌핑장이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네. 뭐냐면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이 음.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점유율이 네. 높으면은 네.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거나 혹은 알트코인 자금이 빠진다라는 네. 개념이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네. 라고 한다는 거는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거나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빠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어.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돌려 돌림판 같은 거예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비트코인에 네. 횡보할 때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게 된다면은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방어해주면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건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 리플도 이제 계속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 801원부터 823원대 이런 구간대가 좀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좀 더 안정적인 상승을 해주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830원대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혹은 이런 3월 달쯤 도달했을 때 1월 달에 이제 122동평선 돌파와 구름대 돌파까지 이루어지면서 242평선 위에서만 좀 있어준다면은 저는 좀 매수 쪽으로 추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당장은 저는 조금은 다른 코인이 좀 더 상승 추세에 있고 저항선이 없는 코인을 매수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죠. 또 뭐 이제 약간 급등 나오는 애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좋은데 리플은 조금 천천히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쵸. 하락 추세에 있고 네. 상승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상승 추세에 있고 저항이 없는 코인에 사시는 게 안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오늘 급등 나왔던 이제 세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 우리 세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뭐 디파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래소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에 걸쳐져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건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안정성이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안정성이 있는 만큼 차트에서 다 선행해서 나타나게 돼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차트 위주로 보고 정보 관련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정보나 혹은 그런 뉴스들은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되거나 이미 거의 한 1초에서 10초 안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막 원래 좀 힘 있는 고래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차트로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고래분들도 청산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포인트는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걸 차트에서 먼저 반영이 되는 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네네. 차트 관점으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도만 먼저 보았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 맞습니다. 상승 추세는 뭐다? 상승 추세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좋아요. 말씀했죠. 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올리는 게 상승 추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저항이 없을 때 사라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 고점 구간인 1,200원대 가로줄과
그 매물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하나 나왔었는데 모든 걸 돌파해주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수 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선 하단부와 하락 추세선 돌파한 지역의 매수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적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급등세는 사실 이때 2월 9일 때부터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매수 포인트들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무서운 기세를 모르고 막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차트 보이는데 네. 용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파동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또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상승 채널 상단부 뭐 이게 명확하게 터치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000원 뭐 이상까지도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000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작도 관점상 3,000원대 터치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도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타 지표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고요. 구름대 위에 있고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혹시 위험한 포인트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안 좋은 음봉이 나와주면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주봉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고점은 높여주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하락 다이버런스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추세 반전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전. 이제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네. 일단 당장은 그런 신호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네네. 1시간 봉에 4시간 봉 등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네.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1시간 봉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좀 고점 신호들만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태풍 신호라든지 뭐 이런 신호라든지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저희 관점상은 홀딩 만약에 미리 샀다면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도로 세이코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세이는 홀딩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변동률 흐름들 바로 살펴볼게요.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어셈블 프로토콜 10.5% 빠져서 85.07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보스입니다. 8.81% 빠져서 16.45원 가격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멘틀 5.98% 빠져서 1,054원의 가격이고 네 번째로 페페 5.56% 빠져서 0.0017원 게이머코인은 4.89% 빠져서 74.25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04% 오른 라이브 피어 16,720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드코인 35.67% 상승해서 5,960원 가격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델리시움 28.19% 상승해서 106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신귤 레리틴의 21.69% 상승해서 533원, 마지막으로 아캄 16.88% 상승해서 1,073원의 가격선 만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더 0.66% 상승하고 있고 이제 눈에 띄는 게 델리시움 있네요. 26.98% 오르고 라이브 피어 52.3% 기세가 무섭습니다. 너보스 8.2%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0.38% 오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시장 현재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 흐름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 실시간 Q&A를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하는 Q&A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질문 들어온 것이 비체인 코인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비체인 시황 어떻게 한번 볼까요? 네, 비체인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5% 상승해서 66.45원의 가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들은 비체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궁금한데요. 네,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긴 했고, 네. 일단은 이제 여러 코인들 질문이 좀 많이 밀려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비체인 일봉 차트상 현재 작도 관점에서 상승 추세선 유지하고 있고, 현재 고점 상승 채널 상단부에 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도 관점을 배우셨다면 네. 이 상승 채널 상단부에 터치할 때가 익절 목표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따라오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채널 상단부에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익절을 좀 고민해봐도 충분한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당장 익절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좀 등장을 해줬을 때 매도를 고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일봉 단위로 보았을 때. 근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채널 상단부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받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긴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받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보조지표 이평선이나 다른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는 지금 이평선과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네.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과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갖고 계신 분들이면은 아직은 네. 좀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신규 매수를 여기서 산다는 거는 이제 난 고점에 물릴 각오를 충분히 하겠다. 나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0%, 40%까지도 기대하지만 난 지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거면은 사셔도 되지만 이런 구간은 조금 많이 위험한 자리다라고 비체인 코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셨고 스택스도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스택스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 시장 지금 가격 어떻게 돼 있나? 3.59% 빠지고 있네요. 3,496원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스택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택스금 바로 작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충 봐도 상승 추세라는 거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상승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해질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채널 상단부에 좀 터치를 못 해준 상황이긴 해요. 이제 이걸 네. 페일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페일러요? 네, 실패했다. 아, 네, 실패했다. 네. 터치를 해줘야 성공인 건데 터치를 못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 해준 상황이면은 여기까지 더 가겠지가 아니라 네. 더 빠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체인 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네. 제 비체인 코인도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고요. 네. 섹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비체인보다 낮지만 이격도가 네. 많이 벌어진 상황인 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직전 캔들 하나 확인해 보시면은 꼬리를 조금 길게 단 모양새가 약간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런 꼬리가 많이 달렸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올라가려 했지만 매도세가 네. 그만큼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은 멈춘 상태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라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익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지금 있겠습니다만, 상황에서는요. 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이 5위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스택스 코인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상승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 이 정도 먹었으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익절 할 수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면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아까와 같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사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네이처 지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 지표를 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가스코인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럼 가스코인 지금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코인 3.77% 상승해서 9,225원의 가격 만들어가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가스코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중화권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코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도부터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워낙 급등이 나온 상태라서 작도를 최근 기준으로 작도를 하는 게 제일 올바라 보이고요. 작도는 일단 저점 올려주고 있는 형태와 더불어서 네, 네.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도 같이 나와줄 것 같은데요. 네, 요렇게 하나, 잠시만요. 네. 네, 요렇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꼬리가 워낙 원화 차트 기준이라서 달러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차트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상황 보이시면은 저점 올리지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 삼각 수렴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삼각 수렴. 네, 그래서 응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네요. 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있고 고점 저항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가스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이 있지만 하락 추세선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체인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저항선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가스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상승 여력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저를 될 것 같고요. 뚫어줘야지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얘를 돌파를 해주고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12,000원대 아니면 직전 고점이 1,700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작도뿐만 아니라 이평선 관점에서도 보았을 때 현재 122평이 상승 각도긴 합니다만 여기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돌파를 해줘야 진짜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 상승 여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보니까 룸 네트워크 뭐 비중 50% 이러면서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역시도 계십니다. 룸 네트워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룸 네트워크 1.43% 빠져서 138원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룸 네트워크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빠르게 이제 한 코인당 1분씩 본다라는 네. 마인드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네, 해보도록 허락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네, 일단은 하락 추세선 이렇게 작도를 해봤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삼각 수렴을 상승 돌파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평균 단가가 180원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추매를 하신다면은 이제 뭐 지표상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평균 단가 낮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시간 봉 단위로 봤을 때 22평을 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평 이 구간대 매수를 받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봉 단위로 보신다면 혹은 신규 매수할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으시다면은 지금은 일단 계속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구간이 140원대가 좀 메인 저항대로 작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원대 돌파해주고 일봉상 122평선을 돌파해준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몇 달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전반적인 상승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탈출을 희망하신다면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단위로 눌림목 지역 62평선 지지선, 22평선 지지선에서 조금씩 매수를 담으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입절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상승 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 130원에서 한 123원대가 무너지면 이 상승 관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때부터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또 비트토렌트 궁금합니다라는 말씀을 누군가 들어오셔서 해주셨는데요. 비트토렌트 가격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토렌트 네.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 0.001449원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많이 좀 네. 무너진 상황인 거이에요. 거의 0.1불 1틱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평균 단가는 좀 떠나서 지금은 계속 홀딩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 틱에 거의 1%에서 10% 정도 단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티라노님과 얘기하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고요.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보시면서 이거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까 틀어져 있었던 이 QR코드 인식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코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코인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 들어오셔서 티라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즈부 투데이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